중국 정부와 군사 당국이 자국의 보안 업체를 활용해 가지고 외국 정부와 기업 그리고 인프라에 대해서 대규모 해킹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중국 당국의 외국 정부나 기업 해킹은 많이들 거론되어 왔지만 이번에는 중국 정부와 연계된 해킹 그룹에서 유출된 데이터들을 분석해 보니까 이 같은 사실이 명확하게 확인된 겁니다. 그런 점에서 이 중국은 변명의 여지가 없게 됐습니다. 와이타임스가 이 내막을 파헤쳐 봤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현지 시간으로 21일 중국 정부와 연계된 해킹 그룹에서 유출된 데이터에는 570개 이상의 파일 그리고 이미지, 채팅 로그 기록 등이 포함되는데 약 8년에 걸쳐서 외국의 데이터를 해킹하거나 수집한 기록들이 담겼다 그러면서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구글 같은 미국의 대형 IT 업체들이 표적이 된 가운데 인도, 홍콩, 태국, 한국, 영국, 대만, 말레이시아 같은 20여 개 국가 및 지역 정부도 그 타깃이 됐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이어서 유출된 문서들이 안신으로 알려진 이 상하이에 본사를 둔 중국 회사 아이순에서 나온 것이라 그러면서 이 회사는 해킹 등을 통해서 수집한 정보를 중국 정부 기관과 보안그룹, 국유 기업 등의 계약을 맺고 판매해 왔다라고 전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 아이순이 중국 공안부 MPS 소속으로 의심하고 있고 이번에 유출된 데이터들이 아이순이 보유한 스파이 활동 관련 데이터일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구글 클라우드 맨디언트 위협 인텔리전스 총괄 존 헐트퀘이스트는 맨디언트는 이번에 유출된 데이터가 중국 밖에서 중국의 글로벌 및 국내 사이버 스파이 활동을 지원하는 계약 조직의 진짜 데이터라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확보됐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어 그는 이들은 20년 전에 조직되어서 현재 합법화된 중국의 애국적 해킹 그룹과 연관이 있는 계약 조직들 중에 하나라 그러면서 해당 데이터는 공격자가 공안부, 국가안전부, 인민해방군, 해군을 포함한 여러 후원 조직을 위해서 일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이번에 유출된 데이터는 양은 많지 않지만 중요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어떤 데이터 유출도 이번 사건처럼 인텔리전스 기관의 내부 운영에 이렇게 접근할 수 있었던 경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공개된 한 스프레드시트에는 이 회사의 해커가 성공적으로 침투한 것으로 보이는 80개의 해외 표적이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여기는 95.2GB의 인도 이민 관련 데이터, 그리고 중국의 화웨이 제품을 쓰고 있는 한국의 모 통신사, 여러분 아시겠죠? 이 통신사에 수집한 3TB의 통화 기록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홍콩, 카자흐스탄, 말레이시아, 몽골, 네팔, 대만의 다른 통신 회사도 표적이 됐다라고 워싱턴 포스트는 소개를 했습니다. 특히 이 회사는 중국이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는 2,300만 명의 섬 대만으로부터 459GB 규모의 도로 매핑 데이터 샘플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대만의 외교부와 정보기관, 입법원과 관련된 정보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국가안보 전문가이자 싱크탱크인 실버라도 정책 엑셀러레이터의 회장인 드미트리 알페로비치는 도로 데이터는 중국이 대만 침공에 나설 경우에 매우 유용한 정보라 그러면서 병력을 이동시키려면 고속도로 지형과 교량, 터널의 위치를 파악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더불어서 해커들이 영국 내무부, 외무부, 재무부 등을 포함해서 영국 싱크탱크인 채텀하우스와 국제전략문제연구소 등을 표적으로 삼았다는 사실과 함께 파키스탄, 캄보디아를 포함해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외교 파트너 국가들로부터도 정보를 캐내려고 시도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AP통신은 유출된 계약서 초안 중에는 아이순이 중앙아시아와 동남아시아의 위구르족을 추적하기 위해서 신장 위구르 자치구 공안의 테러 방지 기술을 지원하겠다라고 홍보하는 내용도 있었다 그러면서 이 전문가들은 이 해킹이 티베트인 위구르족 같은 소수민족과 관련된 조직을 표적으로 삼는 경우가 많았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아이순만 해도 중국 공항과 작게는 1,400달러, 한 180만 원부터 최대 80만 달러, 한 10억 6천만 원에 이르는 단연 계약에 이르기까지 수백 건의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이번 해킹 데이터 유출 사태를 누가 일으켰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만 이번 유출 사건이 흥미로운 것은 데이터를 유출한 이가 경쟁 인텔리전스 기관에 불만을 품은 내부자나 심지어 경쟁 관계에 놓인 계약자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주목되는 점은 이 계약 조직이 동종업계인 피어와 현재 소송 중이라는 점입니다. 이에 대해서 익명을 요구한 아이순 직원들은 중국 공안 당국의 유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실제로 아이순 파일에는 열악한 급여와 업무량에 불만을 품은 직원들의 여러 가지 불만 사항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또 유출자는 자신을 내부 고발자라고 소개하면서 아이순이 정부 고객을 속이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과실, 열악한 근무 환경, 저품질 제품을 폭로했습니다. 직원들의 불만이 담긴 것으로 표시된 채팅에서 직원들은 성차별, 장시간 근무, 매출 부진에 대해서 불평한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중국 해킹에 관한 책을 쓴 전 FBI 분석가인 아담 코지는 중국의 많은 해커들이 한 달에 $1,000 미만으로 일하며 중국에서도 놀라울 정도로 낮은 임금을 받는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런데요. 중국 해킹 부대가 최근 미국 교통통신 수도 같은 주요 사회 기반 시설 시스템에 침투한 것으로 확인된 바 있었죠. 해킹 표적이 된 시설은 대만해협 문제같이 이 미중 양국이 충돌할 가능성이 있는 인도 태평양 지역에 몰려 있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지난해 12월 11일 미 정부 및 보안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중국 인민해방군 해킹 부대가 최근 1년간 20여 기관 시설에 침투했다라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작전명 볼 태풍인 이 해킹 대상에는 하와이 수도시설, 그리고 미 본토 서해안의 주요 항구, 한 곳 이상의 석유 및 가스관 등이 포함됐습니다. 이에 대해서 모건 애덤스키 미 국가안보국 사이버안보협력센터장은 하와이를 포함한 인도태평양 지역 목표물에 초점이 맞춰진 것을 보인다라고 말했습니다. 해킹 부대는 사무실이나 가정 와이파이 공유기를 통해서 침투해가지고 해당 시설의 직원 자격 증명 자료를 탈취하려고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이 해킹 작전 목적은 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중 간의 분쟁이 생겼을 때 미국의 대응력을 약화시키기 위한 것을 분석됩니다. 이에 대해서 브랜든 웨일스 미 국토안보부 산하 사이버안보 인프라 보안국장은 중국의 이런 해킹 시도는 분쟁이 발생했을 때 주요 인프라 작동을 방해하거나 파괴할 수 있도록 해놓고 아시아에 대한 미국의 전력 투여를 막고 사회 혼란을 야기해서 미 정부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이 분명하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미 정부 관계자는 이 중국의 해킹으로 해당 지역 수도 교통 통신이 영향을 받거나 가동이 중단되는 피해는 아직까지는 없었다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지난해 5월 마이크로소프트 연구진은 볼트 태풍 작전으로 해킹 부대가 대만 해협에서 가까운 미국령 괌의 통신 및 기관 시설에 침투한 바 있다 그러면서 이 같은 활동은 2년 전 처음 포착됐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대한민국이 안전할 리가 없겠죠. 문재인 정부 때인 지난 2022년 1월 외교부가 중국 당국의 해킹 공격을 당해서 4.5GB에 이르는 이메일이 유출된 것으로 지난해 11월 8일 확인된 바 있습니다. 당시 우리 국가정보원은 해킹 공격의 진원지로 한국의 국정원격인 중국의 국가안전부를 특정했습니다. 중국 스파이 활동의 본산인 국무원사나 국가안전부가 한국 정부와 청와대를 상대로 해가지고 청와대 전산망에 침투해서 국방부 관련 문서를 빼내면서 정보 수집을 시도한 구체적인 단서를 한국 정보당국이 포착했다는 의미입니다. 중국 국가안전국이 한국 정부 상대 해킹 주체로 특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 같은 중국의 해킹 사실은 윤석열 정부로 정권이 교체된 후 한 달여 뒤인 지난 2022년 4월경에 우방국에서 한국 정보 채널을 통해서 한국 외교부를 상대로 한 중국의 해킹 단서, 또 해커와 활동 시기 등에 대한 구체적 첩보와 함께 청와대 전산망을 통한 국방정보 해킹 정황도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국정원은 해킹 첩보를 자체적으로 입수해서 조사에 나섰고 중국 안전부가 스팸 차단 장비의 취약 지점을 악용해서 4.5GB 분량의 이메일을 유출한 사실을 확인하기에 이르는 겁니다. 충격적인 것은 중국 국가안전부의 해킹 시도가 한중 관계 개선에 적극적이었던 문재인 정부 시절이 이루어졌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앞에서는 웃으면서 악수한 듯 했지만 대한민국 정부의 뒤통수를 후려쳤다는 점에서 중국의 본색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참고로 며칠 전에 우리 신문사도 국세청 이름을 도용한 러시아발 해킹 메일이 들어온 바 있습니다. 아마도 북한발 소행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기도 합니다만은 특히 이 국세청 이름을 사용했다는 점에서 이런 해킹 메일이 지금도 만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보여서 주의가 요구됩니다. YTN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